호남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은 거기서 지역구 당선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다. 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TPO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네. 지금 대선이잖아요. 저 발언 자체가 왜곡되면 마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얼핏 해석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따라올 있겠죠. 수 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이긴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라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확실한 대비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행보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친윤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이 눈에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저런 식의 예. 행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다른 점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세력이 원래 친윤 세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한동훈 세력으로 해야 될지 누구를 더 주목할 거냐라고 볼 때 예.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보단 대선 이후의 행보를 그렇죠. 겨냥한 행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개파 불용 조항 이거 가지고 이제 친한계에서 조금 뭐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개파 불용 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당내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개파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네. 정치 개혁안의 일환으로 당원 당규에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정당이 우리 개파 정치 안 하겠습니다. 개파 정치 청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유독 친한계가 이거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하는 건 예. 자신들 스스로 개파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일종의 자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정당이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개파가 있어도 우리는 개파 정치 안 해요. 개파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친명이 있지만 우리 개파 없다. 당내에 친명 비명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원 당규에 적시해서 개파 정치의 부작용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30대 젊은 정치인 김용태 위원장의 나름 좀 애쓰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에 딴지를 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 재편하고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는 좀 친이 친박 때부터 계속 보수 정당 발목을 잡았던 지긋지긋한 개파 정치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기면은 불이익을 주는 겁니까? 근데 징계를 이게 합니까? 실체적인 구체성이나 뭐 강제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당원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당원을 어기고 개파 정치를 노골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윤리위에 회부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서 친한계에서는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조항 자체가요, 지금 쓸데없는 조항이에요. 이게 네. 가능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개파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겁니다. 눈에 네.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특정할 겁니까, 이거를? 그리고 개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 뭐 개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됐건 그 정치를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조항에 보면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 훼손 허용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당내 분란을 오히려 만들게 되고 오히려 이 조항 자체는 저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보수가 거의 지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걸 내놨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 얘기 들으셨는데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 이거 장해찬 측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일단 원론적으로는 호남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은 거기서 지역구 당선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다. 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TPO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네. 지금 대선이잖아요. 저 발언 자체가 왜곡되면
마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얼핏 해석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따라올 있겠죠. 수 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이긴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라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원론적으로 호남 지역의 보수 정치인들을 응원한 것이지만 약간 대선 패배를 염두에 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정치인은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요 해도 예. 맥락과 이 컨텍스트, 앞뒤 발언 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단어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다소간의 아쉬움도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왜 광주로 갔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보수 재건을 할 때 물론 영남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진영, 그러니까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이러한 진영 싸움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아예 외면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 이게 사실 이준석 후보가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친윤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더 훨씬 더 강화하는 흐름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비점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행보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친윤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이 눈에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저런 식의 예. 행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다른 점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세력이 원래 친윤 세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한동훈 세력으로 해야 될지 누구를 더 주목할 거냐라고 볼 때 예.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보단 대선 이후의 행보를 그렇죠. 겨냥한 행보라는 네. 거죠. 김성렬 대표 뭐 할 얘기 있으시고? 근데 만약 이 해석이 맞으면 예. 해당 행위죠. 6월 3일 이후는 생각을 안 해야죠. 지금 다 정당인이라면. 예. 근데 대선보다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고 해당 행위죠. 우리 이동학 전 최고의 해석이 맞다면 저는 안 예.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현 제가 의원님. 보기에는 사실은 이거 저희가 드렸으면 하는 말씀이 맞아요. 이제 이번 후보는 사실은 2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기기 되게 어려운 후보다. 예. 지는 후보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이준석에게 투표해달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얘가 좀 아니니까 저희가 네. 대놓고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 내에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희로선 좀 당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힘든 싸움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2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거는요, winner takes it all. 이기는 사람 하나가 다 가져갑니다. 2등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면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투표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운동을 갑자기 하시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단을 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입었던 옷을 보니까 이동학 최고. 네. 12월 3일 계엄 표결하는 날 입었던 양복과 상당 그 양복을 입은 걸로 보여요. 비슷한 거. 네. 그러면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이번 선거 자체가 그 계엄 때문에 일어났고 그 계엄을 심판받는 선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그 계엄에 있어서 맞섰다. 이러한 인식을 계속 국민들께 주고 있고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가 끝나도 자기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면서 망가진 보수 세력 이 자체를 어찌 보면 약간 청소를 해버리고 예. 본인 스스로가 다시 등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국민들께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 봐도요. 제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누가 봐도 사실 선거에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나 예. 아마 자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도대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거의 저 한 팀으로 보이지만 저 안에 한 3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비호감을 쌓으면서도 국민의 호감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게 유리하지는 않잖아요. 도움이 안 되죠. 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그 이후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시키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동학 전 최고가 민주당 고위 당직자였는데 자기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선거에 도움 안 된다.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고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예. 결국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며 달리 봤다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문수 후보 발목 잡기 하는 게 과연 정당인의 자세가 맞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 깊이 파고들 시간은 아닙니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원들의 엄정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